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작품 할 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믹스만 다뤘을 때 애니메이션은 언제 다뤄주실 거예요? 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던 그런 편입니다. 진격의 거인 한참 2기가 지금 방영 중에 있어요. 네, 새롭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기 애니메이션과 네. 그리고 지금까지 원작을 통해서 밝혀진 게이트볼 네. 치시다가 싸움나셔가지고. 네. 진격의 거인은 이제 거인들을 피해 이 높은 방벽을 만들고 그 안에 살고 있던 그 인류가 거인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쟁과 같은 치열한 그런 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인 엘렌 예거와 그리고 미카사 이런 동료들이 같이 이제 살아남는 고군분투기를 다루고 있죠. 주로 네. 동기들 위주로 집중 유명되고 그렇죠. 있죠. 1기까지만 해도 지하실만 가면 지하실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거야. 우리 집 지하실에 거기 다 있단 말이야. 맞아요. 숨겨놓은 게 많아요. 네. 정말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원작 코믹스에 대한 부분은 대형 팬더 외전, 진격의 거인 편 코믹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믹스만 다룬 편이 네. 8만이에요. 무서워. 네, 그래서 무서워.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편도 초토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입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늘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와서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제 마음대로 떠들겠습니다. 네, 한 번도 조심한 적이 없으니까. 피디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허락한 적 없어도 네 맘대로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도키는 오키도키의 주장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인썸은 인썸의 주장을 하고 정크는 정크의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네. 제 예상에는 오늘 정크는 불국이 바쁠 것 같아요. 오늘은 표정을 자야 돼. 물이 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2013년에 위트 스튜디오 WIT 여기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되면서 원작에서 다소 부족한 네. 이 그림체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죠. 그리고 네. 그 입체 기동 장치에 대한 묘미를 제대로 표현해줬죠. 그렇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국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OST가 또 크게 한몫을 했죠. 떠떠떠떠떠떠떠떠 뭐 개콘에서도 쓰이고. 뭐야? 야, 그거 뭐야? 이렇게 들어가. 야, 아는데, 아는데 그렇게 간사한 소리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뭐 진격의 모모라는 말 자체가 생긴 게 진격의 영크도 그때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콧바람 나는 걸로 하나 제가 만들었었죠. 네, 그런 게 이제 그때 많이 유행을 했었고 네. 원작에서는 시간대가 되게 꼬여 있어요. 네. 엘렌 예거가 약간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부분 때문에 네. 시간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많이 꼬여 있는 편인데. 중간에 회상 장면이 되게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걸 싹 정리해서 시간 순서대로 그냥 보여준다. 보기 편하게. 맞아. 좀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기 불편한 부분을 애니메이션이 많이 보충을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 진격의 거인 중학교라는 이제 학원 장르 개그물이 네. 프로덕션 아이즈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프로덕션 아이즈랑 네. 그 위트 스튜디오랑 거의 뭐 거기가 거기에요. 거의 네, 자회사급의 네.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017년에 그리고 2기 제작이 들어갔어요. 오랜 기간 걸렸네. 현재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고 전체 분량이 한 12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1쿨이죠. 예, 요거는 1기 때 그 작화가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정지화상이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기는 아예 퀄리티를 한 번에 몰아가자. 이런 식으로 승부를 본 것 같고요. 진격의 거인 1기 있을 때 뭐 작화병단을 갈아 넣었다 이런 소리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인력 부족은 뭐 불보듯 뻔했다. 좀 미리 제작해놓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던 게 이전에 각출성의 카바네리를 하면서 네. 이 제작사 자체가 조금 손이 붙은 것 같아요.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이번엔 좀 많은 노하우를 녹여내서 더 빠르게 그리고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각자 이제 2기는 어느 정도 예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뽑았죠. 2기에서 각자 좀 받은 첫인상이나 아니면은 정말 좋았던 장면 이런 거 하나씩만 뽑아볼까요? 코닌의 집에 갔을 때 파괴된 마을에 오카에리. 그러니까 그 장면은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논란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책 안 보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만 접해야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작화도 그렇고 이 입체 기동 장치에 대한 씬이 애니메이션이 압도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출이 미카사가 갑옷 거인이랑 엘렌이랑 이렇게 싸울 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싸우잖아요. 예. 그런
슈리 역시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장점이 탁월하다. 그리고 세계관 설정의 응용을 되게 소스를 활용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1기 때보다 액션씬의 작화가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1기의 액션씬도 물론 뛰어났지만 네네. 조금 로우 프레임 씬이 좀 보였거든요. 액션씬에서. 그런데 이번 화에는 앵글이 막 돌아가는데 로우 프레임이 맞아, 거의 맞아. 보이진 않아요. 초대형 거인하고 싸울 때 카메라 웍을 엄청나게 막 돌아가게 맞아, 쓰면서 맞아요. 눈을 그냥 뺑뺑뺑 돌아가게 만들죠. 그거 만일 4D로 그 입체 컨버터 하잖아요? 장난 아닐 것 같아. 그거 컨버터하는 사람이 죽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갈아 넣을 것 야, 같아. 어디든 진보한 기술력에는 기술자가 힘들어. 그 VR도 요즘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게 여기 격자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네. 그걸 사람들이 손을 일일이 다 타이틀, 지워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4화인가 5화에서 그 유미르가 변신해서 그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탑을 무너뜨린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벽돌 던지면서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웬만한 건 다 꺼냈었네요. 지금. 네, 지금. 뭐가 찔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크가 아직 말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7화까지 나온 작품에서 한 7가지 얘기했어. 아니 제일 좋은 장면 남겨놨어요. 액기신 남겨놨어 내가. 거기서 남겨놨대. 네. 그래서 정크는 어떤 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유일하게 제가 이게 뭐지? 진격거인 이번 시즌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던 장면인데 바로 거밍아웃. 아 이거 있지. 거밍아웃. 이거 유명하죠. 그거죠. 내가 갑옷거인이고 얘가 얘가 초대형 좀 거인이야 라고 하는 장면인데 나랑 같이 갈래? 아니, 너 내 동료가 되라.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만화책에서도 구석쟁이에서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도 멀리서 잡은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딴 데 가고 있는 여기서쯤에서 내가 갑옷거인이고 얘가 초대형이야. 되게 허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 클리시랑은 좀 많이 달랐죠. 의도적으로 맥없이 풀어버리는 그게 허점을 딱 찌르는 느낌이 있어서 뒤통수 팍 때렸죠, 완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거인들 이제 변신하는 장면이 뭔가 약간 신격화되는 느낌? 맞아, 맞아. 번개가 막 치면서 막 무슨 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촬물 변신하는 느낌? 울트라맨들만 어. 비슷하게 막 이렇게 연출되는 게 박력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아마 번개씬의 연출도 있지만 BGM 너무 좋았어요. 명장면과 이제 2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네. 진짜 이제 얘기해볼게.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원작에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인 바로 이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거인들의 정체입니다. 네. 저희가 요거를 썰을 드디어 풀어보려고 해요. 초창기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는 100년 전에 나타난 거인들을 피해서 네. 방벽을 쌓고 인류가 살고 있었다. 방벽 안에 사는 인류가 최후의 생존자들이고 네. 이들은 인류 이전의 역사들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본 사람도 없고 네. 현재 방벽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연출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요소를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멸망된 세계관이죠. 하지만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유미르 프리츠라는 인물이 일종의 악마와 계약을 하여 시조 거인으로서 마레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본인의 힘을 9개로 나눠요. 그리고 이 9개의 거인은 시조 거인, 짐승 거인, 갑옷 거인, 초대형 거인, 여성형 거인, 차력 거인, 턱 거인, 그리고 이 만화의 제목과 겹치는 진격의 거인, 그리고 정체불명의 또 하나의 거인, 이렇게 9개의 거인이 나눠지고 이 힘으로 인해서 유미르 프리츠 왕국은 정말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르디아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레의 잔당들에게 네. 7거인의 힘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45대 프리츠 왕은 파라디 섬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 파라디 섬이 뭐냐? 바로 진격의 거인의 에렌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헌터헌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사는 곳이 대륙인 줄 알았더니 섬인 거야.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완전한 사육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 완전 사역이래. 엿. 최근 연재분에 의해서 이 마레라는 왕국이 다시 부활하여 있고 네. 그 왕국은 지금 현재 우리 세기로 따지면 20세기 정도의 기술력이. 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국가임이 밝혀졌습니다. 왜 거인이 파라디 섬을 습격을 하느냐? 이거 먹어서 안달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비밀도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에르디아 왕국 후손들만이 거인을 변할 수 있는데 특수한 용이 네, 있어요. 주사. 네, 요거를 한번 이렇게 탁 모으면은 내도 이제 거인이야. 에렌의 아빠가 네. 어렸을 때 계속 뭔가 에렌한테 주사를 맞춘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시술을 한 것처럼 절대로 그 시술량은 또 이상하게 보실 분 있는데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예측이 돌아가네요. 난 괜찮습니다. 뭐. 저분들 공무집행이시니까. 처음에 거인이 되면은 지성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지성이 없고
계속 사람만 먹는 식인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생거인들. 그렇죠. 식인행위에도 이게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그 아까 말했던 9개의 거인 있잖아요. 네. 그 9개의 거인 중에 하나를 이 일반 거인이 척수까지 씹어 먹었을 경우에만 사람으로 돌아오고 지성을 가질 수 있고 원래대의 그 자기의 그 거인의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인이 식인행위를 하고 있던 거는 원래의 지성체로 돌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척수액을 투여하면 거인이 되고 식인행위를 한다는 이 점을 이용해서 네. 이 말의 왕국은 자신들한테 반했던 에르디아인들을 잡아다가 그 파라디섬 근처에서 이 척수액을 투여해서 거인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놓치고 있던 이 두 가지 거인의 힘 있죠? 네. 그 두 가지 거인의 힘을 되찾아오려고 했던 건데 여성형 거인이 잡히게 되면서 오히려 전력이 누수가 됐죠. 다운된 거잖아. 라이너와 베르모식이냐? 베르톨프. 걔는 항상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베르톨프. 인상이 희끄무리하거든. 베르후르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격의 거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인데. 초대형 거인의 이름은 기억나지만 베르토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 라이너랑 베르톨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전사라는 것에 좀 세뇌됐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왕국이 그들을 한 구역에 몰아넣고 자신들한테 충성하는 이들한테만 거인의 힘을 주고 자신의 왕국의 전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따로 특혜 같은 걸 주죠. 그런 상태였는데 네. 이제 그 싹둑싹둑. 진짜 난리 났다 그냥 아주. 새 소리에, 풀 소리에, 애초기 소리에, 헬리콥터에, 사람들 소리에. 피디님 오늘 편집하느라 힘드시겠어요? 닥쳐 이씨. 약간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북유럽 신화의 대립구도에서 많이 차용하는 느낌이에요. 북유럽 신화요? 왜냐하면은 북유럽 신화하면 또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딘과 또르? 또르. 어쨌든 이제 최초의 거인 이름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거인 이름 이미르거든요. 네. 유미르. 이미르예요, 유미르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발음상의 차이로 유미르냐 이미르로 예, 차이가 나오는 거고 모든 일당이 이미르를 죽이고 그 피와 살로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게 아스가르드예요. 그리고 나중 밑에 이제 이스가르드 중간계. 지금 현재 세계관을 보면서 놀라거나 좀 실망한 점은 솔직히 이제 초반 전개 때는 도대체 어떤 떡밥들을 깔아놨길래 이게 좀 전개를 질질 끄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좋은 타이밍에 스케일 확장을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거인과 거인끼리 대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국가 대립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이제 에르디아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좀 항구 전개가 좀 많이 기대됩니다. 저는. 거인이 습격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작품을 읽는 눈만 있으면 만화책 초반에 보신 분들은 당연히 세계도 멸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외부의 국가가 있을 거라는 것도 대충 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그럼요. 원작만 일단 보면은 통조림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그럼요. 거인이 같은 동족이고 그 다른 국가에 의해서 탄압받다가 이제 형벌을 받아서 자신들을 죽이러 돌아온다는 점. 거인의 지정 집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인간으로 갈 줄 진짜 몰랐죠. 그렇죠. 식인행위의 당위성이 부여가 됐다는 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이 그 9개의 힘을 가진지 모르니까 다 먹는 거지. 닥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 그게 있었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던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포를 거하게 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논란이 있는 이후에 원작에 대한 관심을 좀 끊었거든요. 흥미가 조금 많이 식어서 애니메이션만 접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한 반전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개 자체는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의 그 충격적인 전개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이거 연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진격의 거인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행보가 기존에 전혀 없던 클리셰는 또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싹둑싹둑. 편집. 뭐 헬기를 무척 달림 일하러 가는 중일 수도 있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 포인트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긴 해서 그게 아쉬운 거죠. 아까 옥동이 얘기한 것처럼 거인들의 지성체가 있거나 알고 보면 그 거인들을 만들어낸 뭐 끝판왕이 뭐 악마 아니면 뭐 엄청 대단한
녀석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대입하면 모르겠지만 독일이잖아요, 독일. 네. 그러니까 독일과 쫓겨난 유대인들 역사적인 얘기를 베이스로 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논란이 바로 이 우익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우익 정리를 논란에 하죠. 대해서 한번 네.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원작의 인기가 절정이던 순간 삐그덕됐죠.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죠. 네. 바로 비공식 트위터,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까지 자기가 했다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내 기사화가 되고 커뮤니티에 이게 삽시간에 퍼지면서 진교의 거인은 우익 만화로 분류가 되었고 네. 진교의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단을 먹이거나 네.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말만 하면 우익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걸 원래 우리나라에 수입했던 애니플러스에서 네. 블루레이까지 발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블루레이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일부 팬들은 만화책을 태웁니다. 붕석행위예요. 붕석행위였어요. 네, 네. 진짜 그 짤이 올라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야, 오늘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만화책부터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취급이 네. 거의 최악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실사 영화가 구남도라고 부르는 맞아요. 하시마 섬에서 네. 촬영을 하고 거기다 시사회를 거기서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모델이죠. 미즈하라 키코 씨가 이제 미카사 역을 했는데 네. 그 당시 또 이 쥐드래곤 씨랑 그 열애설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거야 아마. 우익적인 요소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적인 요소가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MC들은 이 진교의 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는 확실히 작가의 트위터나 이제 블로그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우익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익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 그다음에 민족 간의 대립, 이런 요소들이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로 조금 흘러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동족 상단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비판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작품 내에서 그려지는 분위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삼은 전체주의적 사회잖아요. 네. 군정을 실시하고 있고 물리적 방어를 위해서 집단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게 용인이 되고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회를 그렸구나 하는 것까지는 맞아 떨어지는데 거기서 주인공 일행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진실을 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상과 본인이 말했던 그 작품 세계랑 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주인공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작품은 작품 자체로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거나 네.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 개만 얘기했어요. 예? 네, 3개만 얘기했으면 하나는 날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4개라고 해서. 인썸이 얘기한 거에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은 병단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정권을 장악을 하잖아요. 은폐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언론에 공개를 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는 쪽을 택했단 말이죠. 작가의 트위터는 이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작품으로만 평가를 할게요. 그 부분이 어쨌든 그 암울한 사회, 어쨌든 모순된 사회에서 최고의 양심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네. 비판하고 비꼬는 게 아닌가, 스탠스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발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비난받아야 될 사실이긴 하죠. 표현의 자유로서 뭐 전체주의를 표현을 하든 뭐 네. 제국주의를 표현하든 표현의 자유로서는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대하는 팬들이 해외에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좀 그런 식의 발언은 많은 아쉬움을 살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대중의 앞에 서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지나치게 경솔했었다. 물론 작가의 프로 정신 결여는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작품은 작품대로 저는 우익적인 느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이거를 우익 만화라고 결정을 내고 싶지 않지만 네. 여러 가지 요소들, 네. 우익적인 요소들의 차용이 있는 만화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작가가 반대로 보여주고 싶었든
아니면 똑바로 보여주고 싶었든 이거를 우익적인 요소는 분명히 담고 있는 만화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원작 스토리대로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에서만큼이라도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냥 희망만 가져봐요.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우익적인 요소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의 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조금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거품 물고 덤볐습니다. 우익적인 만화들이 이제 몇 개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요청이 많다 보니 오히려 그냥 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저희 이렇게 이렇게 이럴 거면 하지 마라. 불편하시면은 이제 신청 안 하시겠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저번 윤현영이랑 똑같아. 재밌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나는. 난 재밌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대형 팬더. ADBC